조만간 나는 나와 함께 걷기로 했다. 변종무 즈음 출판 언론북. 모아둔 적 없는 시간이 스스로 불어나 적금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날들의 연속이다. 그래서 집을 고쳐보기로 했다.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곳곳에 낡은 흔적들이 있고 취향에서 벗어난 색깔이나 소재가 많다. 그것을 바꾼다면 더 사랑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다. 정말 시간이 넘쳐나니까. 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돈의 부름을 받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세상 어디나 나를 떠나면 모든 건 비용이다. 덕분에 날마다 직업이 바뀌고 있다. 어제는 페인트공이었다가 오늘은 타일공이고 내일은 도배사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명함은 없다. 한 줄로 요약할 만큼 명확하게 잘하는 게 없어서이기도 하다. 검은 기와지붕, 처마 밑으로 드러난 석가래, 집을 낡아 보이게 하는 황토색 벽들은 흰색 수성 페인트로 마감하고 결이 살아있는 툇마루와 테라스 나무 바닥은 기름을 먹였다. 훈민 정음이 쓰인 낡은 벽지 위에는 하얀 초배지를 덧발랐다. 창호지를 곱게 바른 출입문은 내 나이보다 많아 보여 앞으로도 정중히 모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 그대로 놔뒀다. 대신 안쪽에 통유리로 여닫이 문을 달았더니 확실한 방풍과 방한 효과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어설프게 남아 예쁘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말아야 예쁘다. 내가 한 모든 일이 그렇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열심히 타일을 붙였지만 줄눈은 일정하지 않다. 원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어긋난 인생처럼 고칠 수는 없지만 자주 보다 보니 어느새 무뎌졌다. 그러려니 한다는 말이다. 전 주인의 얼룩과 타인들의 부주의는 깨끗하게 방수 페인트로 발라버렸다. 뒤뜰에 박혀있던 바위 하나를 사력을 다해 굴려서와 수도꼭지 아래 박아놓고 비누며 샴푸들을 올려놓으니 빨래터에 누군가 흘려놓고 간 듯 정겹다. 장식장을 떼어낸 자리엔 뒤뜰에 잘생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수건을 걸었다. 도배지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벽과 박치기 하듯 머리로 고정하고 헤엄치듯 왼팔은 위쪽으로 뻗고 오른쪽 다리는 아래쪽으로 뻗어 동시에 허우적거리며 붙였다. 이렇게 여러 날 집을 손질했다. 말 그대로 손질이다. 기기적 깔끔함은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고 가난과 소박함의 어느 지점에 있지만 깔끔하다. 깨끗하지는 못하다. 새 운동화가 아니라 잘 빨아서 말린 하얀 운동화 같다. 적막한 산중에서 긴 시간의 틈을 메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굴려 땀을 짜는 것인데 힘들지는 않다. 조금 피곤한 정도다. 이 정도의 피곤함으로 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 성공한 귀촌인이라고 자만할 때가 있다. 그 자만의 근거는 어머니가 던져놓고 간 말들 때문이다. 살면서 문득문득 휘청거릴 때 그 말들로 다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친 오후, 들창 너머로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고 노크 소리도 아닌 낯선 소리가 불특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책상에 앉아서도 만져질 것 같은 기왓장 흙담 너머 옆집에서 건너오는 소리였다. 내 집 좁은 서재의 작은 창은 바깥의 변화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비밀 통로 같다. 그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림 액자를 보는 것 같아서 한없이 마음이 좋아진다. 담 너머 공간엔 반듯한 수도가가 있고 그 곁으로 장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위로 솟은 감나무가 하늘을 부여잡고 있다. 꼭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서툰 풍경이지만 나는 이 풍경이 너무나 좋다. 서재에서 보는 하늘은 의자에 앉아야만 볼 수 있는 안진뱅이 하늘이다.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것 중 대부분은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저축하듯 모아온 풍경이다. 나는 이 풍경을 내 집 소유인 듯 바라보는데 사실은 빈집의 풍경이다.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가끔 자식들이 드물게 드나들며 인기척을 하곤 한다. 그런데 오늘 오후 담장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 것이다. 처음엔 누군가 담벼락 곁에 쪼그리고 앉아 일하다가 자꾸만 물건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툭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났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쏟아지듯 후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건 감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끼 낀 담장 너머를 오래도록 응시하다가 초록의 빗금이 낙하하는 것을 보았다. 감이었다. 다 여물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는 작은 감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추락하며 마지막 인기척을 한 것이었다.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며 떨어지는 소리는 언뜻 흩어진 자식들이 돌아와 부모의 빈 시간을 녹화하는 것처럼 들린다. 항아리에 덮인 스테인리스 양푼 위로 할머니의 지난 시간이 툭 하며 살아나고 이가 빠진 플라스틱 소쿠리 위로 픽 하며 쓰러지듯 감은 떨어져 빈집에 인기척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듯 과거에도 그랬던 것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시간. 사람만 없고 모든 것은 그대로다. 할머니의 정성을 걸음삼아 빼곡하게 달린 감들이 올해는 주인의 부재를 틈타 더욱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마을에는 드문드문 빈집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들은 계절의 간섭으로 살아간다. 인적 없는 뜰에도 꽃은 피고 빛바랜 고지서들이 꽂힌 낡은 우편함에는 새들이 걸터앉아 계절의 소식을 전한다. 간혹 이끼를 덮어쓰거나 이름 모를 풀들의 점령으로 쓸쓸해진 담벼락마저도 아름다운 빈집. 한때 누군가의 삶이었으며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곳들이 지금은 텅 빈 채로 과거를 지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던 시간들이 먼지를 덮어쓰고 거미줄에 걸려 있다. 가능하다면 이런 집들에 머물고 싶어진다. 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이웃으로 살고 싶어진다. 떠난 사람이 남긴 희미한 온기에 새로운 시간을 보태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어있는 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 채로 시간만 앓으며 흉흉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의 잔상들이 남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으로 보일 때가 있다. 열심히 드나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문지방과 부지런히 쓸고 닦은 툇마루, 창호지에 말라붙은 단풍잎과 멈춰버린 낡은 두꺼비집, 이 모든 것이 몽당 연필 힘주어 깨알처럼 써내려간 낡은 일기장 같다. 내 집 마당의 감나무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마를 지낸 어린 감들이 단단하게 여물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져 내리는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계절들을 쓸고 닦으며 안팎을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살다 간 사람의 계획을 상상해보고 내가 발견해낸 방법으로 이루어진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싶다. 나의 온기로 이 집이 나중에라도 쓸쓸해지지 않도록 나를 닮은 집으로 인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값지고 사랑스럽지 않을까?